그 갑의 취향, 갑이 오기 편한 곳. 취향은 크게 중요하죠. 그렇죠. 갑의 취향은 나의 스토리가 있는 단골집도 굉장히 제가 오르는 대로 오십시오라고 하면 안 돼요. 찾아가야 있는 돼요. 회사로 가는 게 맞죠. 이게 비밀. 아니 의리 뭐 시간 관리를 할 여력이 되나요? 예측 시간을 한번 만들자. 출근할 때도 일부러 전화를 해. 그 전화 시간을 기록해. 진짜 바빴는데 일 잘했다는 얘기는 못 듣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 아까운 시간이 버려지고 있다는 걸 측정을 해봐야 돼. 이상한 분이 한 분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유난히 조금 더 이렇게 고무티 네. 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일부러 좀 뒤쪽으로 앉았어요. 아. 네, 요 옆에 있는 우리 이은지 아나운서랑 사이즈가 좀 비교돼가지고. 지금 근데 네. 본인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아. 아주 오래전에 나오셨기 때문에 아니 그 모르세요. 피디님이 알아서 한번 돌리실 것 같고. 예전 영상을 예전 영상을 한번. 생긴 거는 스모 선수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버클리에서 작곡을 버클리. 전공하시고 이거 리얼 버클리 네, 맞나요? 싸이의 선배님이시죠.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오. 작곡가로 활동하시면서 소녀시대. 수많은 아이돌 그룹의 핫한 그룹. 네, 핫한 그룹. 네. 소녀 그룹 뭐 긴급 코너 잠깐 하나 뭔데요? 홍보 드리겠습니다. 요새 그 수산물이 많이 나는 시기인데 우리나라 어민분들이 방사능 때문에 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아래 애들 때문에 네. 많이 피해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좀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수산물 먹어 살립시다. 먹여 먹여 살립시다. 먹어 살립시다. 먹어 살립시다. 이거 괜찮다. 먹어 살립시다. 괜찮네요. 네. 자, 먹어 살립시다 특집. 자, 긴밤 지새우고 현민이 동생 양민이, 현민이 동생 양민이. 우리 수산물 많이 사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 저도 참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을로서 좀 앞서서 오래 사신 분들로서 전해줄 노하우가 많을 것 같은데 슈퍼 의뢰 비밀병기. 비밀병기 편입니다. 비밀병기. 비밀병기 뭐가 있을까 싶긴 한데 미팅 슈퍼 의뢰과 갑이 만나는 그래서 미팅은 이성 간의 그건 아니겠죠? 네, 참 그런 거면 좋겠지만 갑과의 만나는 미팅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슈퍼 을이라면 그 갑의 취향, 그 갑이 오기 편한 곳, 뭔가 갑이 좋아할 만한 정말 그쪽으로 일단 누가 정하느냐가 일단 중요해요. 제가 오르는 대로 오십시오라고 하면 안 돼요. 슈퍼 을이 네, 상당 의리원 항상 혹시 편하게 가실 곳이 있으십니까? 하고 뭐 혹시 없으시면 맞죠. 저도 뭐 좀 소개해드릴 곳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럼 상대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편한 장소를 얘기하겠죠. 상대가 이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데려가는 곳이 이제 좋아야죠. 전 네. 명함에 써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어를 좋아하는 갑 누구 이렇게 써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아니 근데 여기서 취향은 크게 중요하죠. 그렇죠. 갑의 취향은 왜냐하면 을이 이제 장소를 잡게 되면 색다른 경험을 주면 돼. 그러니까 아무리 장어를 좋아하더라도 장어만 먹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장소 섭외는 을의 몫이에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을은 장소를 갑보다 많이 알아야 돼. 근데 이게 방법이 있어. 서울을 예로 들면 어느 대도시나 비슷하겠지만 4개로 나눠야 돼 일단. 그리고 가운데. 그래서 홍대 신촌으로 상징되는 서쪽. 그죠? 그 다음에 이쪽 그 강동 쪽으로 상징되는 북쪽. 그 다음 강남. 그 다음에 대학로 뭐 이쪽으로 종로로 상징되는 북쪽. 그 다음에 중간으로 상징되는 그 한남 신사. 요 정도 영역에 한 군데씩 본인이 주로 다니는 영역으로 아, 위주로. 그러면 갑이 있는 근처가 좋은 장소예요? 근데 갑은 좀 멀리 떨어진 걸 좋아하는 갑이 많아요. 왜냐면 일찍 나오고 싶어서. 그러니까 강남에 계시는 분이면 홍대 쪽을 선호하는 경우는 일찍 나올 수 있잖아. 7시 약속이면 보통 6시 저녁 시간 약속이면 이렇게 하고, 근데 대부분 낮 시간은 사실 찾아가야 있는 회사로 가는 게 맞죠. 되게 비밀병기 네.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장소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시간을 조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갑과 미팅을 할 때는 보통 내가 좀 그 사람에게 좀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일을 내가 좀 갖고 와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럼 어쨌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셀렉이죠. 네, 그 만나는 시간을 저는 정해요. 직장인들이 보통 집중이 흐려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몇 시일 것 같으세요? 흐려지는 시간. 밥 먹고 나서 아닐까요? 밥 먹고 나서는 바로 아니에요. 네. 보통 어디냐면 2시부터 3시 사이. 3시. 2시 사이가 판단력이 제일 흐려지거든요. 졸려. 그래서 그 시간에 쉬는 시간 줘야 네,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딱 전화 약속을 해가지고 내일 좀 미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물어보죠.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그럼 제가 먼저 물어봐요.
괜찮은 시간 말씀해 주면 제가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사양하고 그 다음에는 말하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2시 반쯤 찾아뵙겠습니다. 이러면 식사 시간도 피하면서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데 그 시간대 되면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은 그 큰 피드백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뭐 이렇게 듣다가 예. 이런 점에서 좋아요. 그러니까 사장들은 안 좋아. 왜냐면 직원들이 2시 반 미팅을 가잖아요. 오는데 가는데 시간 1시간. 다 쓰지. 그러면 왔다 오면 퇴근이야. 미팅 한번 갔다 오면 퇴근이야. 나는 직원들이 직원일 때는 그것도 맞는다. 난 직원들이 2시간 미팅하는 게 제일 싫어하죠. 나 그냥 5시 반으로 잡아라. 그래서 저는 스케줄로에 미팅이 대부분 2시, 2시 3시예요. 중요할 때 찾으면 없어. 근데 장소. 근데 저번에 재원우 대표 그 점심 한번 먹으러 갔는데 강남에 저는 강남에서 보통 점심 먹으면 손님 다 많잖아요. 점심시간에 다 많잖아. 근데 재원우 대표랑 간데 대갈원우랑 간 데는 되게 좋더라고. 어디죠 거기가? 저는 이제 처음 만난 사이거나 예를 들면 손님을 모실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데로 모셔요. 일식 먹나요? 항상 묻죠. 일식, 양식, 한식, 이식. 이식은 뭐예요? 일식, 중식, 이식. 3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죠. 이식이 뭐예요? 이탈리? 이태리식. 야 진짜 싸 보인다. 그냥 유럽식 뭐 이런 미식이나. 이식이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다 하는 이식하시나. 이식 몰라 이식. 깜짝 놀랐네. 그러다 보통 이렇게 나와요. 야 이거 절대 무식 특집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식이 뭐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식도 비밀명이네 이식도. 근데 빵 터지는 그 유머러스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식집으로 보통 모시죠. 나의 스토리가 있는 단골집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내 단골집인데 가면 주인 어른이 날 반겨주거나 얘는 뭐 사이다 하나라도 더 갖다 주거나 이런 데 가면 나를 다르게 본다는 거지. 저도 있어요. 저도. 나도 그런 데가 몇 군데 되거든. 그래서 난 꼭 그런 데를 보니까 가기 전에 그냥 양념을 쳐. 허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맛 하나는 제가 책임집니다 하고 가면 맛 때문에 오지 보통. 오면 그 주인 어른이 뭐 내 옆에 앉아가지고 어유 우리 잘생긴 너 누구 왔어 막 이러거든. 그것 때문에 가시네. 잘생긴 소리 들으려고. 이 말 듣고 보면 맞는 것 같아. 저도 근데 그런 단골집이 있는데 거기는 좀 특징이 좀 우스갯소리인데 손님을 한번 모시고 갔는데 목포집이에요. 홍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어머님은요. 딱 들어가면은 현판 위에 문 위에 항상 걸려 있는 거 있죠.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뭐 이런 거. 뭐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또 타이틀이 다르구나 또 거기는. 네, 거기 딱 가서 홍어를 하는데 사실 어머님 저 몰라요. 근데 괜히 아는 척 하시죠. 제가 그 밥을 그 술집인데 먹기 전에 기도를 해요. 누가요? 제가. 고기와 다르게 또 기도. 현판이 걸려 있잖아. 기도를 하면 그날 홍어 양이 달라. 찬송가를 부르시면 기독교이니까 양이 달라. 양이. 내가 볼 때 인생이 일본 소사야. 여기 완전히 넌 야마구치상이야. 처세가 아주 대단하네 진짜. 이거 사실은 보통이 아니네.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잘해요, 뭐냐면 잘해 진짜. 을은 좀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신앙은 있겠지만 을은 사실은 신앙도 약간 갑 쪽에 갑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저희 매장에 일할 때 저 어머님 차 몰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리시는 순간에 어머님 목사님 잘 계시죠? 그래요. 왜? 보조석에 성경책이 있어. 어떤 어머님 오셨는데 딱 내리시잖아요. 어머님 저 미사 잘 드리고 오셨어요. 왜냐? 목주가 있어. 아니 기아 거기에 목주가 걸려있어요. 보통은 성경은 또 어떤 어머니 오셨는데 어머님 저기 저 요거 공양 드리셔야 공양하셔야 되잖아요. 어디 봉문사 다니세요? 왜냐면 그 이거 뭐죠 이거? 붙어 있잖아요. 거기 밑에 꽃이 달려 있어요. 꽃이 달려 있어. 을한테 종교는 갑이다. 근데 정말 이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정말 다르게 고객 정보 탐색 능력이라고. 근데 그러지. 본인은 스누핑 비밀병이 한다고 없다 그러지, 그러더니 스누핑. 뭐 아주 대단한 비밀을 가졌네. 눈이 좋아야 돼 그거 보려면. 센스가 있네요. 네, 순간적으로 딱 봐야 관심이 되거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쓰레기통도 뒤진다 하잖아요 영업사원들은. 이게 뭐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슈퍼을의 홍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슈퍼을 그냥 을에서 슈퍼을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피할 건 피하고 정말 알릴 건 알리는 PR이 그런 뜻이었군요. 홍보를 잘 해야 될 텐데 자
홍보하면 또 아, 여기 있는 근데 분들 오늘 우리가 프라이즈가 홍보를 있어요. 다룰 건 아니고 홍보를 할 때 비밀병기가 네, 좀 홍보할 때 필요한데 비밀병기. 제가 그런 거 깨알같이 잘해왔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진짜 잘했죠. 중소기업이 홍보에 돈을 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기자분들이 중소기업 기사를 거의 안 내줘요. 그러니까 자체 홍보를 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힘든데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방법은 일단은 내가 아는 명함의 네트워크부터 먼저 홍보를 하기 시작하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뉴스레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뉴스레터 하면 겁부터 먹어. 야 이거 뉴스레터 어떻게 보내? 이거 글 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디자인도 하고 이쁘게 보내? 막 이러시는데 몇 가지 툴만 알면 되더라는 거죠. 하나는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게 발송 시스템은 제가 초기에 썼던 건 오즈메일러라는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쓰는 건 비즈메일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네이버 메일 이런 거는 돈 안 들잖아요. 아니죠. 한메일이나 네이버 메일 같은 거는 단체 메일 보낼 수는 있어요. 여러 번 보내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고객사의 정보가 다른 고객의 이메일 정보나 이런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죠. 아, 그죠. 왜냐면 이건 고객 정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는 해도 된다. 얼마 대충 어느 정도? 저는 월 한 3만 얼마 정도 시스템 내보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더 깔끔해 보이는 게 효과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게 좀 포장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디자인 툴을 고민을 한 거죠. 파워포인트로는 뉴스레터 디자인 못해요. 근데 포토샵은 아무나 못 다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포토샵을 이쁘게 만드는. 그렇다고 외주를 두자니 디자인이라는 게 아무리 간단한 것도 그 돈이 많이 크게 들죠.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다가 기적적으로 발견한 툴이 있어요. 제가 이거 오늘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데 이미지 플레이라는 사이트예요. 이미지 플레이. 이미지플레이.co.kr인데 메모 좀 해놔요. 이거는 쇼핑몰 들어가시면 여러분 쇼핑몰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디자인해서 쭉 올리죠. 그런 거를 손쉽게 디자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료예요? 이거 무료가 아니고 쓰는데 한 번 디자인의 양의 숫자는 상관없어. 숫자는 상관없어. 디자인을 길게 해서 한 번 다운받는데 3,000원. 괜찮다. 그러니까 디자인 하나 하는데 3,000원. 아, 만들어가지고 다운받을 네, 다운받는데 3,000원. 근데 본인이 얼마든지 이렇게 클릭해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 김호정 대표가 보내는 그 뉴스레터가 굉장히 유명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고 아마 정말 디자인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은 제가 왜 사이트를 그러니까 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라고 하는 거냐면 뉴스레터를 보내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바뀌어요. 이메일 주소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회 정도 보내면 3달에 한 번 정도 그 DB를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계속 확인 안 하는 사람은 죽은 DB잖아. 그 DB를 없애주고 새로운 DB를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정성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괜찮다. 자체 홍보에서. 참 그 김호정 대표의 이런 뉴스레터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흔히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어도 직접 실행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많지 같아요. 않아요. 그 비슷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는 매장에서 그 딸기를 판매하는데 처음에는 뭐 딸기 12,000원, 뭐 2팩에 뭐 22,000원 이렇게 팔았는데 나중에는 딸기를 이렇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사장총각 맞선기념 세일 딸기. 사장 총각 맞선 기념 맞선 기념 세일 딸기 이렇게만 보냈거든요. 가격을 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이 어머님들이 매장에 딸기를 사러 오셔야 되는데 와가지고 다 그 사장 총각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해요. 맛은 어떻게 됐냐, 저 그 집 교수가 누구냐. 스토리텔링을 하셨네. 네. 더 웃긴 건 오신 분들이 그냥 오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해 드릴 테니까 드시면서 들어보세요.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다음날 또 연달아서 보내요. 문자를. 뭐라고 보내냐면 사장총각 맞선 실패 기념 세일. 어머니들 막 몰려와. 거봐! 그거 안 될 줄 알았어! 우리 조카 따랐는데 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야, 괜찮은 홍보다 이것도. 우리가 저기 대리운전이나 이런 거 봐도 다 막 가격으로 승부하잖아요. 남들이 똑같은 거 하는 거보다 좀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확대되면 구글이 기념일마다 이 앞에 대문을 바꾸잖아요. 네이버도.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거거든. 대문 앞에 그러니까 자꾸 보내려고 할 게 아니라 앞에 스토리만 걸어놔도 그게 홍보가 되는 거야. 남들하고 우리가 압도하지 못할 바에 다르게 하자는 거죠. 조금씩. 그리고 제가 을밤 최초로 제가 공헌 하나 해드릴게요. 저의 뉴스레터 비법은 대한민국에서 배우기 힘들어요. 사연 올려주시는 분께 제가 특별히 2시간 만에 과외해드리겠습니다. 와! 서로 이벤트 달려. 이거 돈 안 받고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진짜 뉴스레터 진짜 잘 보내요. 네, 잘 보내요. 네. 아 근데 효과가 있어요. 저랑 2시간만 있으시면 첫 번째 뉴스레터 발송까지 할 수 있어요. 네. 명함만 갖고 오세요. 본인이 갖고 있었던 명함만 갖고 오세요. 저도 갈게요. 네? 당신은 돈 받을 거야. 네, 정말 소중한 정보 여러분 깨알같이 지금 이렇게 받고 계시죠? 가장 중요하다 싶은 시간 관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 아니 의리 뭐 시간 관리를 할 여력이 되나요? 그냥 갑이 맞춰주는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슈퍼의리 되기 위해서 네. 시간 관리는 필수죠. 그러니까 똑같이 24시간을 살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24시간이 48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우리 중에 시간 관리의 달인 중에 달인이 있잖아요. 한 명 있죠. 재원호 대표라고. 제시계 11월에 강의가 40번. 네. 강의를 40회를 소화해요. 그렇게 하기 쉽지 한 않아요. 달에요? 네. 근데 그래서 주말에는 제가 애들하고 다 놀아주고. 제가 이제 강의를 매일 할 수 있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강의를 보통 의뢰를 오면 몇 개의 날짜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며칠 하면 또 다른 데서 전화가 와요. 며칠 겹치면 안 돼. 그렇게 치면 계속 그렇게 하면 강의를 많이 못 해요. 그래서 한 4년 전에 아이디어를 냈어요. 구글 캘린더를 쓰고 일단 나한테 강의를 의뢰할 만한 사람한테는 이미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주고 제 구글 캘린더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들어와서 수정도 자기네들이 예, 하고. 해서 이제 비딩 시스템이에요. 일종의 제가 역경매 제 시간을 사는 거죠. 오. 그래서 이제 제 이날이 비면 저한테 전화를 안 하고 바로 잡아요, 그냥. 그러면 그 4시간인데 너무 남들이 하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이제 고객사한테 열어줄 때는 그 고객사만 디테일 정보를 보고 다른 정보는 그냥 밥범으로만 보이게. 밥봉으로만. 이게 네. 야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한 10개 회사가 동시에 제 사이트에 와서 자기 거는 보고 다른 회사 거는 밥범으로만 보이게. 괜찮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 연간 그런 200회의 강의가 가능해졌다는 가능해진 얘기죠. 거죠. 그전엔 안 그랬는데. 네. 이건 제가 볼 때 발상의 전환이에요. 괜찮다. 아니 진짜 강의 한 뭐레인지 하려면은 뭐 그 사람들도 여러 사람 모으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언제 되는지 날짜 몇 개 잡고 나한테 날짜 몇 개 잡고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게 공유 경제를 실천한 거거든. 구글 캘린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예전에 정보를 내 강의 시간이나 이런 걸 다 숨겼는데 그걸 공유함으로써 오히려 매출이 증대되는. 맞죠.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고객들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고, 예 그리고 피드백이 본인이 설정하니까 제일 빠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근데 이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들어와서 자기가 2시를 원한다. 네. 근데 2시에 강의가 있는 거야. 그럼 못 잡는 그럼 거지. 못 잡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잡. 근데 그러면 내가 그럼 3시에 해야지. 3시에 붙였어요. 근데 두 개가 장소가 뭐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으라고 가이드라인을 가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동 시간을 감안해서 뭐 4시간을 잡으라든지 전 시간 이렇게 보통. 굉장히 날카로우신데요. 네, 우리 박유진한테 아까 재원호 역경매 시스템을 좀 가르쳐서 우리가 박유진 스케줄을 알면 빠지지 그거 않을 괜찮다. 괜찮다. 근데 박유진이 우리한테 계정을 열어주는 거야. 아니, 박유진이는 내가 생각할 때 고객사랑 열어야 돼. 고객사가 자꾸 들어오면 앞으로 박유진은 박유진 새끼라고 부르자고. 박유진 새끼는 막새끼. 박유진 놈은 역경매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 이렇게 해줘야 돼. 요거 내가 한번 가르쳐. 가르쳐줘. 찾아가서 가르쳐주자. 그러니까 아침에 보통 우리 을들이 몇 시에 일어나죠? 우리 출근 시간이 몇 시예요? 을들이라고 다 다르지. 근데 보통 6시 반에서 7시에 일어나셔서 출근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일어나시자마자 적어도 나한테 한 15분 정도는 예측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5가지 색깔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복잡하다. 근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들어봐. 왜냐하면 5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직접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거나 성과가 나는 것. 빨간색이지. 빨간색. 그리고 간접적인 것. 누가 지시한 것. 그리고 누가 시킨 것. 사실 나한테 성과가 없는 것. 이건 노란색. 노란색.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쓴 거 있잖아요. 커피 마시고 막 이런 것들은 초록색.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독서라든지 학원 다니든지 이런 것은 파란색. 파란색. 예. 마지막으로 휴먼 네트워크 하는 건 보라색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저는 하나 더 해놨어요.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 직속 상관 이건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된다. 이걸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노란색이 너무 많다. 그 스케줄에 그 색깔을 표시한다는 그 거죠. 색깔 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도구화되면 되게 편해요. 그 대부분 시간 관리 책에서는 이제 시간을 측정하라. 그러니까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제가 어떤 정도로 제가 했었냐면은 집 대문 있잖아요. 나갈 때 여기에 시간표를 적어. 나갈 때 언제 나갈 때 들어올 때도 적어. 침대 위에 이제 자는 시간 이렇게 기록표가 있어요. 적어. 그다음에 회사에 들어올 때 내가 적어. 그다음에 심지어 구두를 닦았어요. 제가 제 구두를 닦을 때 그 구두통 위에다가도 내 구두를 언제 닦았는지를 적어. 왜 적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모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내 시간을 측정해 보는 그렇죠. 거예요. 자기 시간 어디에 얼마 쓰는지. 내가 시간을 그래서 그럼 이제 비효율적인 게 나오게. 네, 그리고 출근할 때도 일부러 전화를 해. 그 전화 시간을 기록해. 버스에서 내릴 때 또 기록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적이 그게 있어요. 비효율적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아까운 시간이 버려지고 있다는 거를 측정을 해봐야 된다.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를. 그거를 측정 안 하면 관리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근데 들어서 그게 꼭 버려지는 시간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있죠. 예. 성과가 나는 거냐? 그렇지. 안 나는 을 입장에서는 그냥 나도 모르는 습관으로. 진짜 바빴는데 일 잘했다는 얘기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릴 때부터 해오다 보니 그냥 습관화돼서 사실은 안 해도 되거나 좀 이틀에 한 번 해도 되거나 중간 건너뛰어도 돼야 될 일들이 습관화돼 있는 거는 이건 관리해줘야 될 근데 일. 이게 측정되면 좋은 게 책 100페이지 읽는데 몇 분이 걸릴 것 같아요. 100페이지 한 생각 안 해봤죠? 30분?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해보면 대략 1시간이 나온다. 라고 하면 1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목록을 만들어. 그리고 1시간의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그 목록을 보고 골라. 1시간이 가능한 일. 1시간 내에 가능한 일을 보고. 근데 상당히 대부분의 일들이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네. 쇼핑하듯이 네. 시간에다가 그 일을 채우는 거네요. 할일 목록. 중요해요. 캘린더에다가도 매년 뭐 가을 낙엽이 떨어질 때 뭐 가족이랑 같이 갈 여행지가 있잖아요. 그 날짜에 딱 맞는 여행지. 그거를 또 후보들을 만들어놔.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갈 때 그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갑자기 생각이 안 보통은 나니까. 일을 먼저 선택하고 시간을 거기 맞추는데 네, 시간을 먼저. 시간에다 정해놓고 일을 맞춘다는 거잖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야, 억대 연봉이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가요? 진짜. 우리가 보통 시간 관리 계획을 짤 때 언제까지 뭘 하겠다고 잡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언제부터 시작점도 긋고 끝나는 지점도 긋고 그 안에 때려놓으니까 마치 산타클로스가 한 주머니에 다 때려놓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뭔가 여기서 하나 더 나간 개념, 내가 실천했던 개념을 말씀드리면 시간 관리라고 보면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해. 다시 얘기하면 하루 아니면 일주일, 길어야 한 달. 근데 시간 관리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대한 관리 개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10년간 애용하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는 게 이제 플랭클린 플래너라는 건데 이게 이제 플랭클린의 모티브를 받아서 스티븐 코비가 만들어낸 시간 관리 도구죠. 저는 그거를 12년째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게 1, 2년 쓰다가 사실 귀찮아서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 맞아.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 10년치 나의 히스토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기록이 남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나중에 내가 자서전을 쓰고 싶다던가 아니면 내 책을 쓰고 그 싶다던가 앱 어떻게 나의- 다운받는 거예요? 에? 어떻게 다운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렇게 원래 책으로 했어. 그거예요. 다이어리로. 그러니까 스케줄러인데 이거는 1년치를 보통 쓰고 버리든가 그냥 모아놓죠. 근데 이거는 딱딱 바인더에 꽂아가지고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어요. 굉장히 체계적인. 그거를 쓰다 보면 뭐 거기서 시간을 우선적으로 쓰는 뭐 이런 건 다 아실 테고 10년을 쓰니까 내가 나중 2007년에 뭐 했지? 2006년에 뭐 했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그럴 때 꺼내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향후 10년의 계획을 세우는 되게 장기적인 시간 플랜을 세우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회사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바인더 이제 얘기 나와서 제일 좋은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일까요? 사람들이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손바닥? 사이즈. 수첩 사이즈 제일 많이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사이즈가 A5 사이즈입니다. A5. 성경책 사이즈인데요. 그걸 처음으로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선교사들이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했던 걸 그대로 따서 한 기업이 바로 이랜드 그룹입니다. 이랜드 그룹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피터 도로크 교수님도 15분에 한 번씩 피드백을 해라 라고 했듯이 똑똑하셔요. 그 피드백 시스템을 가지고 정하고 나면 이 규격이 통일화되죠. 나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섹션별로 서브 바인더가 30건 정도 생길 수가 있어요. 분야별로. 그럼 자료가 정리가 편해지고 시간 관리가 저절로 되죠. 을밤 시작하고 똑똑해지셨어요. 예. 을밤이야말로. 근데 본인은 그거 하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저도 한 번씩 학교를 생각하면 돼요. 학교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잖아요. 쉬는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시간 시작됐다 1교시 이제 마치 학교처럼 9시 출근하면 1교시 10시까지 10분 쉬어. 10시부터 다시 2교시 이렇게 하면은 1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건지를 먼저 목표를 정하고 시간을 쓰게 되면 상당히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래 뭐 하고 있다가 4시간 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거고, 그러니까 회사 일에 모든 사람이 취미를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개인 일부터 스케줄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 부모님을 챙기는 걸 왜 스케줄화 못 시키냐. 예를 들어 나는 목표를 한 달에 2번을 외식을 부모님하고 하겠다. 애들하고는 한 달에 1번 하겠다. 이런 것들도부터 적는 습관을 저도 가지라는 그거 거야. 다 적어놨는데. 데이트도 뭐 요번 달에는 뭐 영화를 몇 번 보겠다. 외식을 여행을 가겠다. 여행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획해. 아니 못 가요. 평소에. 계약하시나 봐요. 1년 단위로. 가정사이도 가정사도 왜냐면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미술관을 갔어, 동물원을 갔어. 맨날 이 인간은 술만 처먹고 되게 저한테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그럼 그때 펼쳐보면서 봐라. 석 달 전에 애들이랑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요를 검색해보니까 12번을 갔다. 우리 아들이 완전 내려놨어. 10살, 8살인데 저는 구글 캘린더 사용법 가르쳐줬어요. 걔들은 구글 캘린더 써요. 저랑 공유도 하고. 그러면 조만간 애가 가출할 거야. 이 집은 애를 너무 빡세게 돌려. 안 빡세. 그럼 한번 정리를 하죠. 저는 그냥 뭐 말씀드릴 건 저는 그냥 손으로 쓰는 수첩이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는 말씀해 주시죠. 구글 캘린더랑 프랭클린 플래너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해서 쓰고 있어요. 연동할 수 있어요? 네, 연동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추천하셨고요.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인 캘린더를 쓰고요. 그다음에 아노 도미니라는 캘린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름은 좀 어려운데 그 기본은 아노 프랭클린 도미니. 그건 아니고 아노 도미니크노 그래서 그게 프랭클린 플래너 기반으로 한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일 정하고 네. 그게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일기장 기능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일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잡스형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다 맥으로 다 관리를 해요. 맥에는 아이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 설명 안 해도 그거는 그게 아니고 진짜 맥하고 안 어울려요. 그냥 윈도우 MS DOS야. 여기는 MS DOS인데. 맥 유저예요? 고향은 서울이고요. 그 책상이 온통 맥이에요. 정말 안 어울려. 아이클라우드가 핸드폰, 노트북, 그렇죠. 연동이 아이패드 되죠. 다 연동이 그래서 되죠. 어느 한 곳에서만 스케줄을 바꾸면 나머지 다 볼 그래요.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걸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맥에 있는 아이클라우드 추천하셨고요. 저는 구글 캘린더 추천합니다. 아, 구글 캘린더 8살, 10살 아들도 쓰고 네, 있는 구글 쓰고 캘린더 있습니다. 추천하셨습니다. 아, 정말 유용한 정보였고요. 사랑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폭탄주. 예. 비장의 카드 한 3-4개 갖고 있어야 요즘 먹히더라고요. 충성주의 그분이 그만 마셔도 되겠네. 그러니까 마라톤처럼 뛰어줘요. 아, 그대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 뭐를 들고 다닐까? 이거 뭐야 근데? 아이폰용 다 이건 요즘 허리가 아파가지고 복대. 종류별로 있어. 일단 이게 하나 보이네요. 머리띠. 향수도 있어. 향수 있어. 다 나왔어 이제. 아니 이거 센터카, 있어. 센터카. 와, 마이크가 없어. 자 여러분.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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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